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실전에서 쓰인 적 없던 미 해군 잠수함의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목표는 이란 군함, 한 척이 아닙니다. 무려 20여 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80년 만의 일입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인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지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이란 지휘관을 제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침묵의 암살자라 불리는 B-2 스텔스 폭격기, 여기에 더해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B-1B 폭격기까지 투입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된 무기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루카스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드론이 원래 이란의 주력 드론을 역설계해서, 그러니까 분해해서 구조를 파악한 다음 다시 만든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기네 무기가 거꾸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셈이죠. 또 하나는 PRSM이라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것도 이번이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세했습니다. 100대가 넘는 전투기를 한꺼번에 띄워서 단 하루 만에 1250발이 넘는 정밀폭탄을 테헤란에 쏟아부었습니다. 수천 명의 이란 군 병력이 이 공습으로 제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공세입니다. 그런데 전장은 하늘과 바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상으로까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이란 국경을 넘었습니다. 대규모 지상전에 돌입한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현 이란 정권의 체제 전복입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무장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가 쿠르드 세력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민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기 코가 석자인 러시아는 이란을 도울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상 코너에 몰린 이란이 꺼내든 카드는 두 장입니다. 첫 번째, 마하 15의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2의 발사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마하 15라는 건 소리 속도의 15배라는 뜻인데 현존하는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진 속도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두 번째 카드는 더 무섭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지나갑니다. 여기를 막아버리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는 거죠. 실제로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 운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전면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야 안타깝지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한 이란 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폭격으로 희생된 170여 명의 여학생들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호소한 겁니다. 이란이 왜 하필 한국의 중재를 요청했겠습니까?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외교적 파장이 이미 한반도까지 넘어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 전선에서 미사일을 쏟아붓다 보니 이제 다른 지역의 방공망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방패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미 당국 모두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안보에 생긴 공백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것,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반격의 범위가 상상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까지 중동 내 15곳 이상의 지역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무차별 반격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집중 타격을 받았는데요. 186발의 미사일,
812기의 드론이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국제공항이 마비되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통 중동에서 이 정도 규모의 충돌이 벌어지면 주식시장에서는 방산주를 단기 테마주로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거품처럼 꺼질 호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참혹한 전장에서 나온 실전 데이터가 자본시장에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단기 테마와는 전혀 다른 결일 것입니다. 구조적인 시그널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번 무차별 공습 쪽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세 가지 장면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장면, 카타르에 있는 아루데이드 미군 기지입니다. 이란의 반격을 받았는데 수천억 원짜리 조기 경보 레이더가 파괴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에 실패해서 기지 내부에 그대로 낙하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방패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두 번째 장면, 이란 쪽입니다. 이란이 야심차게 도입했던 중국의 최신형 방공망 홍치9, 스텔스 킬러라는 화려한 홍보가 붙어 있었는데요. 실전 결과는 어땠냐? 불과 1시간 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G2를 자처하는 중국의 기술력, 홍보와 실전은 달랐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미국의 방공망도 뚫렸고 중국의 방공망도 뚫렸습니다. 세계 1, 2위 군사 강국의 방어 체계가 모두 무력화된 겁니다. 그러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앞에 모든 방어 체계가 무력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세 번째 장면이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이란에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던 아랍에미리트, 186발의 미사일, 812기의 드론이 쏟아졌다고 했죠. 미국도 못 막고 중국도 못 막은 그 미사일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률 92%, 드론 요격률 93%, 그리고 요격이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순항미사일, 이건 무려 100%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 못 해낸 걸 해낸 겁니다. 이 기적같은 방어망의 중심에 있던 무기,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중거리 요격체계 천궁2였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죠. 한반도 분단이라는 극한 안보 환경에서 7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온 나라, 그 절박함 속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 지구 반대편 중동의 한 해를 지켜낸 겁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의 기술이 다른 나라의 국민을 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저력이 전 세계 앞에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라틴어로 쿠이 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상황에 던져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방공망이 뚫린 이유, 단순히 무기 성능이 떨어져서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극심한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며칠 안에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자신의 무기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전 작전들에서 사드 미사일을 상당 부분 소진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속도가 전장에서 쓰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도 미사일이 부족하고 이란도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수혜자가 드러납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입니다. 무기 시장에는 배틀프루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입증되었느냐.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전에서 못 막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2가 해낸 일을 보세요. 미사일 92%, 드론 93%, 순항미사일 100% 요격. 미국 패트리어트가 뚫리고 중국 홍치9이 1시간 만에 무너진 그 전장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틀프루프입니다. 단순한 배틀프루프가 아니라 세계 1, 2위 강대국의 무기를 동시에 뛰어넘은 압도적인 배틀프루프입니다. 천궁2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던 데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콜드 런칭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압축 공기로 먼저 공중에 띄운 다음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덕분에 360도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 위협이든 전방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격 요격, 영어로 히투킬이라고 하는 기술도 적용되는데 이건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부딪혀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근처에서 터져서 파편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맞히는 거죠.
그래서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특히 구불구불 낮게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은 요격이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천궁2가 이걸 100% 잡아낸 비결이 바로 이 기술 조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의 결정체인 거죠. 이 실전 기록 이후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다급한 추가 주문과 조기 납품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계약한 10개 포대 중 이미 납품받은 것을 제외하고 남은 8개 포대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역시 천궁2 도입을 확정지으면서 막대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조 원이 넘는 돈을 들고 와서 제발 빨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산유국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요.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미국은 무기가 부족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고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이 만들어낸 거대한 진공 상태를 한국 방산이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무는 적의 거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갖춘 무기인데 걸프 국가들의 반격 작전에 실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추가 발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장의 관점에서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방산의 수출 방식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기업과 대규모 LNG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거래를 맺은 건데요. 아니, 무기 만드는 회사가 왜 갑자기 가스 계약을?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2030년부터 약 20년간 매년 150만 톤의 LNG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우리나라 연간 가스 소비량의 약 4.4%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 가스를 어디에 쓰느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테 무기를 사가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까지 함께 제한하는 데 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하면서 에너지 공급망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전 세계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방어 무기도 사시고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이건 상대국 입장에서 거부하기 굉장히 힘든 제안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화그룹의 수직 계열화가 빛을 발합니다. 한화오션이 LNG를 실어 나르는 운반선을 만들고 한화에너지가 그 가스로 발전소를 돌립니다. 무기에서 에너지까지 만들고 운반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그룹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구조를 갖춘 방산그룹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유럽의 BAE 시스템스도 못하는 걸 한국 기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패키지 전략은 방산 수출이 가진 태생적인 약점, 그러니까 수익의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쉽게 말해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방어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현지에 생산기지를 세워서 K9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출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서 배에 실어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핵심 밸류체인 내부로 직접 들어간 겁니다. 현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보급의 안정성까지 확보해주는 전략이죠. 한때 선진국의 무기를 사다 쓰고만 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 땅에 공장을 짓고 그 나라 방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방위산업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 위상의 역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쯤에서 반드시 냉정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 점검이 필수니까요.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고 10조 원을 들고 오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병목이 뭐냐? 바로 생산 능력입니다. 업계에서는 캐파, 캐패시티라고 부릅니다. 현재 천궁2를 생산하는 LIG 넥스원과 관련 방산 기업들의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은 약 8개 포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 등에서 밀려드는 주문은 수십 개 포대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맛집인 건 맞는데 주방이 너무 작아서 밀려드는 손님 주문을 다 소화를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대량 생산 체제를 빠르게 구축하지 못하면 모처럼 찾아온 이 거대한 글로벌 수요를 온전히 실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기회비용을 날릴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 지정학적 줄타기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동과 유럽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차출설처럼 향후 미국의 견제나 외교적 압박이 가해질 경우 부품 조달이나 수출 계약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이건 항상 열어두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 보고 방산지 오르겠네 하고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캐파 증설 속도와 설비 투자 계획입니다. 수주 잔고가 쌓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 실제 매출로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공장 증설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인력 확충은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분기별 사업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추적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패키지 안보 딜의 확장 여부입니다. 한화 에어무스페이스가 보여준 무기 플러스 에너지 패키지 전략이 추가적인 국가들로 확산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무기 단일 품목의 마진율, 그러니까 한 건 팔아서 얼마 남기느냐보다 에너지와 융합한 장기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 이것이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마지막 셋째, 수출의 질적 전환입니다. 호주 공장 사례처럼 현지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그 나라 방위 산업 생태계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글로벌 정치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실적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의 데이터는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도 못 막고 중국도 못 막은 미사일을 대한민국의 천궁2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까지 넘나드는 전례 없는 패키지 전략으로 K방산은 지금 전 세계 방산 지형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총 한 자로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선진국의 공장을 짓고 산유국들이 줄을 서서 무기를 사겠다고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의 초입에 진입한 것입니다. 생산 능력의 병목 현상과 수직 계열화의 파괴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울질하면서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들에 주목해볼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